60세 이상이라면 꼭 아셔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이나 귀 혹은 기억력이 가장 먼저 약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리가 가장 먼저 우리를 배신합니다. 근육은 소리 없이 줄어듭니다. 마치 집안에 조용히 들어온 도둑처럼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 우리의 힘과 독립성을 훔쳐갑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살이 찌지도 않았고 특별히 아픈 곳도 없는데 왜 요즘은 일어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그분은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근육은 이미 15% 이상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몸무게만 보고 안심하다가 근육이 빠져나가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린 것이지요. 주류 의학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는 매년 평균 1%씩 근육량이 줄어들고 70대 이후에는 그 속도가 2배로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일부 학자들은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식단이 훨씬 더 큰 요인이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혹시? 우리도 나이 때문이겠지라며 스스로 속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더 놀라운 건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져서 골절 위험이 커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심지어는 기억력 저하와도 연결됩니다. 근육이 줄면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신호를 우리는 늦게 알아차릴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근육 손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숨겨진 신호 3가지, 그리고 근육을 되살리고 지켜내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릴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6개월 뒤 여러분의 걸음걸이가 지금보다 훨씬 가볍게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이 함께 소통하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시면 10년 후 근육의 일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근육이 보내는 첫 번째 신호, 바로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가늘어진다. 는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체중계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살이 찌지 않았으니 건강하다. 체중이 줄지 않았으니 괜찮다. 하지만 근육은 체중계에 정직하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중은 유지되는데 몸 안에서는 근육이 사라지고 지방이 그 자리를 채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변화가 노인들이 근육 손실을 늦게 알아차리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진료실에서 68세 여성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체중이 55kg로 늘 똑같아요. 그런데 왜 계단이 점점 힘들어질까요? 검사를 해보니 지방량은 늘고 근육량은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몸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속은 이미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주류 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근감소 비만, 사초페닉스 오베시티 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비만처럼 보이지 않지만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드는 상태를 뜻합니다.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체중이 정상 범위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최근 연구들은 체중이 정상이어도 근육이 줄면 사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합니다. 어떤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디테일이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옷이 헐렁해지는 대신 팔다리가 가늘고 배는 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배만 나온다 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근육이 줄어든 자리를 내장 지방이 채워서 생기는 변화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이살은 사실 근육 손실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체중은 거의 그대로인데 팔이나 허벅지가 얇아진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근육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불편하지 않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간단한 근육 자극 운동을 시작하면 근육은 다시 살아납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80대 환자도 단백질 보충과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5% 이상 늘린 사례가 있습니다. 체중만 믿고 안심하는 건 위험합니다. 몸무게는 그대로지만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고 있다면 이미 근육 손실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이 우리에게 보내는 첫 번째 숨은 신호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신호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바로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입니다. 노인들이 근육이 줄어든 사실을 가장 먼저 체감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의외로 특별한 상황이 아닙니다. 바로 매일 수십 번 반복하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휙 일어나던 동작이 어느 날부터는 무겁고 힘겹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 환자가 제 진료실에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디 크게 아픈 데도 없고 살도 안 찌고 운동도 조금씩 하는데 왜 요즘은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손잡이를 꼭 잡아야 하나요? 검사를 해보니 하체 근육력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의 힘이 필요한데 이곳이 가장 빠르게 위축되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학계에서는 이 간단한 동작을 평가지표로 씁니다. 바로 체어 스탠드 테스트입니다. 10초 안에 의자에서 5번 일어났다 앉기. 이 테스트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미 근육 감소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 검사가 모든 노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무릎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쟁과 상관없이 많은 임상 현장에서는 이 테스트가 여전히 조기 발견에 중요한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서양의학에서는 근육 테스트로 이런 동작을 강조하는 반면 동양 전통의학에서는 오래 앉아 있다가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현상을 기운이 빠진다는 표현으로 오래 전부터 기록해 왔습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한 셈이지요.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의식적으로 책상이나 팔걸이를 먼저 짚고 계신가요? 예전 같으면 그냥 다리 힘으로 벌떡 일어났을 텐데 어느 순간 손을 먼저 찾고 있다면 그것이 근육이 보내는 두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가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관절이 약해졌겠지라고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에 더 큰 부담이 가고 그래서 통증이 심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행히도 이 역시 되돌릴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 스쿼트 동작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훈련만으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독립성은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바로 이런 작은 근육에서 시작됩니다. 의자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앞으로의 생활 자립 능력을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신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만 돌리셨을 겁니다. 바로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떨리는 현상입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예전에는 두세 층쯤은 거뜬히 올라갔는데 요즘은 한 층만 올라도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난간을 꼭 잡게 되는 순간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근육이 보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한 74세 여성 환자는 요즘은 마트에서 계단만 보면 겁부터 난다고 하셨습니다. 무릎이 덜덜 떨리고 호흡이 가빠져 잠깐씩 멈춰 서야 한다는 겁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뿐 아니라 심폐지구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산소를 소비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금방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현상을 운동 내성 감소라고 부릅니다. 근육이 줄면 혈액 속 산소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 결과 계단이나 언덕 같은 작은 부담에도 호흡 곤란이 나타납니다. 일부 학자는 이는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인한 심폐기능 저하가 더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는 근육량이 많은 노인의 경우 같은 나이대에서도 숨참 증상이 덜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국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일본에서는 노인의 하체 근육을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종아리 근육이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종아리가 약해지면 혈액 순환이 느려지고 심장과 폐에도 더 큰 부담이 가면서 숨이 차고 무릎이 흔들리는 현상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단을 오르다 보면 괜히 숨이 가빠서 난간을 찾는다거나 무릎이 후들거려서 중간에 쉬게 된다는 경험을 하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근육과 심폐기능이 동시에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계단을 피하게 되고 활동량이 더 줄어들며 근육은 더욱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하루 10분 정도의 꾸준한 하체 운동과 단백질 보충만으로도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아리를 강화하는 간단한 발끝 들기 운동은 숨참과 무릎 흔들림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계단에서 숨이 차고 무릎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근육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가지 신호를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명확한 경고등이 켜져 있는데도 많은 노인들이 근육 손실을 늦게 깨닫는 걸까요? 그 이유를 다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육은 뼈처럼 부러져서 통증을 주는 것도 아니고 혈관처럼 갑자기 막혀서 쓰러지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근육이 줄어드는 과정은 조용히 그리고 서서히 진행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근육 손실을 늦게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난 69세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무게도 그대로고 특별히 어디 아픈 데도 없으니까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이미 20% 가까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근육은 통증 없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어지럽고 혈당이 오르면 갈증이 나듯 대부분의 질환은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근육은 별다른 통증이나 뚜렷한 증상이 없으니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조금 힘이 빠졌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둘째, 체중계 숫자에 속기 쉽다는 점입니다. 몸무게가 크게 변하지 않으니 본인은 여전히 건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이 늘고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 비만 상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체중보다는 근육량 측정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단순 체중만 확인하는 데 그칩니다. 셋째, 노화 탓으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계단이 힘들어도 의자에서 일어나기 버거워도 원래 나이 들면 그런 거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같은 70대라도 꾸준히 운동과 영양 관리를 한 사람은 10년 젊은 사람, 못지않은 근육 상태를 유지합니다. 결국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차이인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일부 학자들은 근육 손실을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노인이 자신도 모르게 근육을 잃고 있고 이것이 노인 낙상 골절 요양시설 입소의 주원인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근육을 단순히 운동선수에게 중요한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체력이 줄었는데도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않으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을 되살릴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근육 손실이 늦게 발견되는 이유를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되돌리고 지킬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음식과 습관에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을 살려내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 바로 단백질의 황금 시간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지키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 먹느냐, 즉 섭취 시간대가 근육 회복 속도를 2배 이상 차이나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진료실에서 아침 식사를 거의 거르는 70대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선생님, 저는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커피만 마셔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분들이 근육 감소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침에 단백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밤새 공복 상태였던 근육은 회복할 재료를 얻지 못합니다. 그 결과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근육은 마이너스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주류 연구에서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아침에 먹었을 때 근육 합성이 저녁보다 1.6배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가장 중요하고 시간대는 크게 상관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두 주장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근육을 깨우는 효과가 크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서양에서는 아침 식사에 달걀이나 우유를 자연스럽게 곁들이는 반면 한국과 일본 노인들은 여전히 빵이나 죽, 국수처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식문화 차이가 노인 근육 건강에 큰 영향을 준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셨나요? 만약 빵이나 과일만 드셨다면 근육은 여전히 배고픈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침 단백질은 어렵지 않습니다. 달걀 하나, 두부 반모 혹은 작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3개월 후 계단을 오를 때 훨씬 가벼워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 근육은 양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의 황금 시간대, 바로 아침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백질 외에도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숨어있는 영양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이 근육의 뼈대라면 근육을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지켜주는 건 미세한 영양소들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만 챙겨서는 안 됩니다. 혈관이 막히면 근육으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근육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만 지키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근육 세포 안에 단백질 합성에 직접 관여하고 신경신호가 근육에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D가 부족한 노인은 근육이 쉽게 떨리고 작은 충격에도 넘어질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또 다른 숨은 영웅입니다.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필요한 미네랄인데 동시에 혈관을 부드럽게 열어 혈류를 개선해 줍니다. 흥미롭게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야간에 쥐가 잘 나거나 이유 없는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학계의 흥미로운 논쟁 하나. 일부 학자들은 음식만으로는 노인의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학자들은 햇빛 노출과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과잉 섭취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어떤 쪽이 옳을까요? 정답은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 영양소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스위스 취리히 대학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함께 섭취한 노인 그룹은 6개월 만에 보행 속도가 평균 20% 향상되었습니다. 단순히 넘어진 횟수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햇볕을 쬐을 기회가 거의 없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근육과 혈관이 동시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에 많습니다. 마그네슘은 견과류, 해조류,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이 음식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근육과 혈관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세워지고 이런 숨은 영양소로 지켜집니다. 이 균형을 잃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 음식만큼 중요한 요소, 바로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살리고 지키는 데 있어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오해를 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운동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근육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강합니다. 심지어 80세, 90세 어르신도 꾸준한 자극만 주면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움직임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여성 환자는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매일 하루 3번 부엌 싱크대에 손을 살짝 짚고 발 뒤꿈치를 드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셨습니다. 3개월 뒤에는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단 2분의 작은 움직임이 근육과 혈관을 동시에 되살린 겁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분의 근육 자극 운동만으로도 65세 이상 노인의 낙상 위험이 23%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렇게 짧은 운동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환자들의 삶을 보면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우리 몸은 근육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운동을 했던 분들은 오랜 시간 운동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근육이 훨씬 빨리 회복됩니다. 마치 오래 잊고 있던 친구를 다시 만나면 금방 친해지는 것처럼 근육은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고 다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의자에 앉아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2시간 이상 꼼짝하지 않고 앉아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잠깐이라도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5번 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내일의 근육을 바꿉니다. 결국 근육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움직임에서 살아납니다. 하루 10분 단순한 발끝 들기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같은 습관이 바로 노년기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좋은 습관과 음식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는 위험한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을 되살리는데 좋은 음식이 있는 반면 반대로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저녁 늦은 시간에 단 음식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 전에 입이 심심해서 과자나 빵 달콤한 음료를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근육 회복을 방해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그 과정에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많으면 근육 합성을 도와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혈당 스파이크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고 오히려 지방을 저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노인 건강 연구에서는 저녁 늦게 당분이 많은 음식을 섭취한 그룹이
같은 나이대임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근육량 감소율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자는 적당한 과일 섭취는 오히려 수면 호르몬을 돕고 근육 회복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논쟁은 있지만 분명한 건 정제된 당류, 즉 과자 케이크 음료 속 당분은 근육에 해롭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전통 한의학에서는 저녁 늦은 단 음식 섭취를 위장의 불을 키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소화기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뜻인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혈당 스파이크와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혹시 어젯밤 9시 이후에 단 음식을 드셨나요? 그때는 기분이 달콤했을지 몰라도 근육은 조용히 손해를 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근육은 금방 회복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 이후에는 과자 대신 따뜻한 허브차나 단백질이 약간 들어있는 두유 한 잔을 드셔보세요. 혈당을 안정시키면서 근육 회복을 도와줍니다. 근육은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재건됩니다. 그런데 늦은 단 음식은 이 회복 공정을 무너뜨리는 방해꾼입니다. 결국 근육을 지키려면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행동인데 이것이야말로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바로 의자 생활과 낮은 활동량입니다.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은 다름 아닌 긴 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운동을 못해도 집에서 쉬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근육은 빠르게 위축됩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을 TV 앞에서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병은 없었지만 2년 만에 허벅지 근육이 현저히 줄고 보행 속도가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면서 허리 통증과 무릎 관절염까지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나는 운동은 못해도 앉아만 있었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사실은 근육을 가장 빠르게 갉아먹은 것이지요. 의학적으로는 이를 비사용 위축, 디수세 아트로피 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스스로를 줄여나갑니다. 흥미로운 건 단 2주간의 침상 안정만으로도 하체 근육이 10%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회복이 어렵다는 의견과 적절한 자극만 주면 고령자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실제 임상에서는 늦게라도 움직이기 시작한 노인이 훨씬 나은 회복을 보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일본에서는 하루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스탠딩 캠페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 총 앉는 시간을 1시간만 줄여도 평균 보행 속도가 개선되고 낙상 위험도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하루 앉아 있었던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의자에 앉아 계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 순간 근육은 이미 조용히 힘을 잃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해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3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몇 걸음만 걸어도 근육은 자극을 받습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는 대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서 있거나 광고 시간이면 TV 앞에서 2번만 앉았다 일어나기를 해보세요. 근육은 거창한 훈련이 아니라 움직이는 생활 속에서 지켜집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만히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라도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근육을 무너뜨리는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근육 손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정서적, 심리적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부터는 단순한 신체 건강을 넘어 근육이 삶의 질을 어떻게 좌우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엔진이 아닙니다. 근육은 삶의 질 정서,
그리고 인간관계까지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곧 몸의 힘이 줄어드는 것이고, 힘이 줄어든다는 건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진료 실외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녀를 안아 올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무릎 위에 앉히는 것도 힘들어요. 이 말 속에는 단순한 근육 부족 이상의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할 수 있던 일을 못하게 되고, 못하게 되면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류 연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의 노인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줄어든 노인은 우울증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는 우울증이 근육 손실을 불러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인지 아직 논쟁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디테일 하나. 스페인의 한 연구에서는 노인들에게 가벼운 근력 운동을 3개월간 시킨 결과 우울감과 불안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육이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넘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점점 가족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마음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과 마음이 동시에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근육은 독립성을 지켜주는 힘입니다.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나고 계단을 오르고 장을 보러 다니는 것, 이 작은 일들이 모여 삶의 자존심이 됩니다. 근육을 지키는 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근육 손실의 신호와 원인, 그리고 나쁜 습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근육 손실이 왜 늦게 발견되는지, 그리고 그 신호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는 것,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지는 것,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릎이 흔들리는 것, 이 세 가지가 근육이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등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나이가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지만 되살릴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고 비타민 D와 마그네슘 같은 숨은 영양소를 곁들이고 하루 10분의 작은 움직임을 생활 속에 더하면 근육은 다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저녁 늦은 단 음식과 긴 의자 생활은 근육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결국 오늘의 작은 선택이 5년, 10년 뒤의 걸음걸이를 결정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자존심이고 독립성이며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에너지라는 사실을요. 근육이 줄면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힘들어지고 계단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근육을 지키면 70대, 80대에도 손녀를 안아 올릴 수 있고 여행을 다닐 수 있으며 스스로를 돌보는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 팔과 다리가 가늘어지지는 않았는지, 의자에서 일어나며 손잡이를 찾고 있지는 않은지, 계단에서 숨이 차지는 않는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근육을 돌볼 시간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근육은 여러분이 다시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몇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과 함께 힘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육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내일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